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 제가 또 빅데이터 하면 또 김기현이잖아요. 근데 또 인간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인간 빅데이터.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 빅데이터이신 우리 표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또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표영호TV 표영호입니다. 오늘 네. 리치고TV 제가 나왔는데 네. 평소에 우리 김기현 대표님이 워낙 그 빅데이터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처럼 뭐 발로 뛰는 그 빅데이터가 네. 인간 빅데이터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지. 아유, 아닙니다. 아유,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요? 아니, 우리 표영호 대표님이 모르는 지역이 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다 가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보통 가봐도 이게 기억에 잘 남질 않은데, 네. 그냥 건드리면 그냥 툭툭 나오시잖아요, 이게. 오늘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지금 서울에 지금 예. 입주 물량 좀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잖아요. 자, 그런데 공급이 폭탄인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어떻게 아셨어요? 뭐 지금 너무나 많이 유명한 거고 서울시 물량이 한 70%, 80% 정도가 지금 강동구에 네. 신규 아파트로 몰려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급 폭탄인데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물량이 몰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네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뭐 강동구가 사실 그동안 개발이 많이 좀 덜 됐었고 맞습니다. 또 집값이 그래서 뭐 말로는 강동 4구, 강남 4구라고 하면서 네. 이 서초, 강남, 잠실, 네. 이 송파 네. 쪽에서 약간 좀 떨어져 나와서 그렇죠. 거의 뭐 동작구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 뭐 동작구도 많이 올라왔지만 강동구도 좀 만만찮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에 그 개발되는 아파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뭐 올림픽파크 포레오네 같은 경우는 네. 12,000세대 아닙니까? 아유, 엄청나죠, 뭐. 이건 뭐 웬만한 한국 최고죠, 한국 최고. 군 단위의 인구가 네. 들어갈 단지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정도로 맞습니다. 지금 뭐 강동구가 급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강동구가 우리가 좀 보면은 이 강동구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 천호역이랑 강동역 요쪽이 이제 강동구의 중심이고 하남에서 좀 가까운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좀 사이드 쪽인데 고덕동 쪽은 강동구에서 좀 저 안쪽이고요. 그렇죠. 천호동이 원래 그 강동구의 메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천호동 그러면 이제 예전에 네. 거기 유흥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렇죠. 또 천호동은 유흥가지만 이쪽 성내동 쪽은 약간 잠실 분위기가 나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길 하나 차이로 네. 천호동이냐 성내동이냐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약간 다른데 네. 아무튼 강동구의 메인은 사실 천호동 네. 또 여기 강동역이 있는데 그렇죠. 길동 맞아요. 이쪽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고덕동 쪽이 먼저 개발이 되면서 맞아요. 그쪽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이 몰려 있다가 야. 요즘 둔천주공이 시작되면서 네.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 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저 멀리 하남시에 있는 분들도 네. 야 우리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들어가 보자. 그렇죠. 야 12,000세대인데 뭐 우리 거 없겠냐. 네. 거기 뭐 미어 터진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남아돈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옮겨오는데 이제 그게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무게중심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쏠리고 있지만 새롭게 분양되는 곳들이 또 있어요. 천호동 쪽. 원래 그 그렇죠. 그렇죠. 강동 메인 지역. 맞아요. 아마 여기가 지금 가장 핵심 지역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을. 자, 그래서 천호역이랑 강동역 주변에는 20년 된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를 맡고 새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새 아파트가 이제 막 들어서기 한 시작. 4개 단지 이상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에요. 내년, 내후년 초까지. 네, 그래서 이제는 강동구의 중심인 천호역 인근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강동구의 확실한 대장이 될 거다. 거기가 원래 좀 미리미리 뭐 개발이 돼야 됐어야 되는 지역인데 네. 사실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거기 아무래도 이제 상업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재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제 드디어 서울의 그 한강변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맞은편에도 보면은 또 그 대한민국 최고의 분양가 저기 말씀하시는구나. 포제스 한강. 그렇죠. 그거 네. 저기 그 다리 건너서 한강 맞습니다. 건너서 있는데 그거 포제스 한강의 경우가 저는 사실 그거 되게 기분 나빴어요. 왜요? 아니 분양가를 1억 1,000, 1억 2천에 하니까 그렇죠. 무슨 뭐 30몇 평 아파트가 40억대 이렇게 되면 어휴. 이거 뭐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포제스 한강은 강변북로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의 인프라는 사실 약하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진짜 한강변이라고 한다는 것은
천호동, 성내동 이 지역. 네. 우리가 그 잠실 쪽에 엘리트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를 그 한강변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천호동, 성내동 이쪽이 이제 한강변이지 저 포지상강 그 위쪽은 네. 너무 그 강변에 붙어 있는 그 빌라 수준이거든요. 아, 고급 네. 빌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천호동 쪽에는 아파트형, 뭐 주상복합 이런 분양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호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현대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또 극장도 있고, 또 병원도 주변에 큰 병원들도 많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 편의적인, 입지적인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천호역 인근이 훨씬 더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어디 아파트를 사면 좋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서울시 어디가 좋으냐. 네. 뭐 사실 서울시 어디 안 좋은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너무 막 이제 급등해서 거래가 되는 지역은 웬만하면 좀 피해라. 네. 왜냐면 어떻게 이게 또 부동산 가격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네.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네. 경우가 지금 그 분양가가 13억, 12억 선에서 하던 게 지금 21억까지 치고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분양받지 마라 했던 분들이 좀 머쓱해진 거예요. 물론 네. 그 정부에서 인공호흡 많이 해가지고 이게 분양되게끔 만든 거지만 그렇죠. 뭐 분양가가 계속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전에 분양했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분양가가 싸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갭 차이 한 이익 정도가 한 7, 8억 정도가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앞으로 이 강동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에 네. 가치 대비 네. 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하는 분양물들은 완판도 가능하고 네. 대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가격에 높은 가격에 맞춰서 분양하는 분양물은 네. 폭망한다. 아. 몰리느냐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아, 네. 저는 소비자라면 네. 저는 사실 분양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지역에 분양물이 많이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뭐냐면 소비자, 그러니까 이 실구매자든 뭐 투자자든 간에 소비자가 분양을 받았을 때 차후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격선에 분양을 해야 분양이 됩니다. 본인들이 다 처먹고 분양하면 그렇죠. 소비자는 뭘 먹으라고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는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포제상강이 기분 나빠요. 아, 그렇죠. 하긴 좀 비싸도 비싸도. 아니, 포제상강 너무 비싸죠. 40억에 분양받으면 그거 뭐 80억 됩니까? 아, 그렇죠. 2150년은 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 이 이제 분양물을 보신다면 내가 제대로 주거용을 보신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강변, 네. 이남, 음. 천호동, 성내동 이 지역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네. 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는 싸야 한다. 그리고 그렇죠.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그렇죠. 이걸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분양 새 아파트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저는 구축보다는 이제 신축이 저는 좀 더 그럼요. 매수하는 입장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건축비는 너무 비싸고 사람들은 또 소비율은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전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있는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또 새 아파트를 사는 거는 또 아니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방금 이제 우리 평호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럼요. 네. 그래서 주변의 시세보다 한 10에서 15% 이상 저렴하면 일단 좋고, 네. 자, 근데 가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희소성입니다. 아, 당연하죠. 희소성. 희소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지만 저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희소성이다. 타워팰리스 처음 나왔을 때 전용률이 너무 낮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 타워팰리스가 랜드마크가 됐던. 랜드마크 됐죠. 네. 뭐 그렇게 그런 아파트들, 희소성 있는 아파트들이 결국 가치를 발산해서 네. 그 지역의 집값을 리드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지금 강동구 성내동 쪽에 네.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왔어요. 아, 현장을. 그래요? 네네. 뭐 제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네. 거기에 그란츠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란치 리버파크라고 있죠. 아, 그란츠 리버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네. 정말 그 제가 가서 봤더니 네. 최고급 자재를 쓰고 네. 최고급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네. 뭐 그 커뮤니티로 따지면 그 강 건너에서 분양 1억 넘게 분양했던 포제스보다도 네. 뭐 떨어지도 않고 뭐 더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23년 중순쯤에도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 이 구의역에 예. 이스트폴이라고 있습니다. 4천만 네. 넘었었죠. 네, 롯데캐슬 이스트폴. 예, 예. 근데 여기가 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에서 멀지 않은 한강이 보여요. 예, 멀리 고층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요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있습니다. 구이동 쪽이 광진구 쪽에 그런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이유가 네. 전부 구축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희소성을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제가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예. 첫 번째가 바로 신축에 대한 희소성입니다. 신축에 대한 희소성은 뭐냐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에 대한 희소성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스트폴 같은 경우도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구청도 있고 예. 호텔도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뭐 구역 정도면은 입지가 그렇게 나쁜 입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입지가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게 제가 상품에 대한 희소성입니다. 아, 그거는 진짜 네.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보시면 천호역 쪽에 아파트가 몇 개가 들어와요. 그란치 리버파크도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도 들어오고, 막 짓고 있잖아요. 네, 짓고 있죠. 그 다음에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도 들어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원도 들어오고. 지금 그 일대가 이제 예전의 천호동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전에 천호동 아니죠. 우리가 왜 어느 지역 가면 천지개벽했다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강동구에서 이게 저희 수건 사업이에요, 사실은. 아, 그렇죠. 강동구에 사시던 분들이 왜 우리 동네는 개발이 안 되냐고 엄청 막 한탄을 했던 동네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맞아요.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백화점도 너무 가깝고 그 다음에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도 있고 극장도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고 또 교통이 천호역이다 보니까 천호역에서는 뭐 강남역이나 여의도나 뭐 시청이나 어디든 한 다 갈 수 있죠. 20분 30분 안에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저게 잠실 생활권이에요. 아, 그렇죠. 준 잠실이죠. 준잠실이 아니고 거의 잠실이에요. 아, 네. 왜냐하면 네. 너무 가까워. 가깝죠. 그래서 오히려 송파에서도 잠실과 거리가 먼 지역이 있잖아요. 네, 네. 위례보다도 강동구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기는 그냥 이제 지역구로 강동구인데 뭐 잠실 생활권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네. 그 그란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사실 그란츠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이런 사업장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 가지 의미로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가치의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희소성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특이한 아파트다. 왜냐면은 지금 강동구, 어쩌면 지금 강남에 이런 완전 뭐 몇백억 하는 이런 아파트 빼놓고는 첫 하이엔드 아파트거든요, 지금. 아, 강동구의 첫 번째 하이엔드 아파트다. 네네.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개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이제 우수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입지에 대한 희소성이나 그 다음에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이미 검증된 아파트인데 하이엔드라는 건 상품성 자체가 이제 아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아파트가 상당히 고가 아파트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란츠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대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첫 번째 아파트예요. 아, 대기업과 협업하는 그 아크로 짓는 대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대림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공사는 대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를 건축 설계를 한 곳은 히림 건축이라고 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또 압구정 3구역도 지금 재건축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런 회사가 지금 또 건축을 하고 있고 근데 히림이나 뭐 아크로도 정말 큰 회사지만 일단 삼성하고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 네. 삼성의 그 여러 가지 AI 시스템들이 다 들어온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AI 에어컨부터 비롯해서 삼성의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무상으로 네, 옵션 없이 다 제공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AI로 뭐 컨트롤하고 나 지금 더워. 좀 온도 좀 낮춰줘. 이러면 이렇게 해주고. 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네. 그 강동구의 아파트 중에 그란츠 아파트라고 아십니까? 네. 라고 물어보길래 네. 왜요? 물어봤더니 거기를 좀 제대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가 지금 강동구에서 분양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급인데 맞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제가 언제 한번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네네. 제가 사실 몇 번의 임장을 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요. 아. 지금 그란츠가 이게 언제 분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6월 달, 조만간 24년 6월 달에 지금 분양을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양이 아니라 이제 후분양하는 아파트여서 25년 4월 달에 입주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장이 왜 제가 이제 단언컨대 한국에서 두 번 나오기 힘든 이런 사업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예. 조합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의 시행 사업자가 그렇죠. 조합 1인 조합이구나.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조합원들이 많잖아요. 조합원들이 많으니까 하나의 안건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오면 뭐 늦어지고 막 하니까. 그렇죠. 여러 의견이 나오고 늦어지고 뭐하고 이게 사실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사업 주체인 회사 딱 조합원 한 명이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들이 가능했냐면 일단 상당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이 그란츠와 강동과 천호역 사이에 있는 이 지하 차도를 뚫었어요. 아니 거기 원래 강동역과 천호역 그 사이에 네. 도로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네, 지하 주차장이 있죠. 거기랑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를 그럼 예를 들어서 비 안 맞고 천호역까지 가고 비 안 맞아요. 맞고 강동역까지 가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천호역 옆에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있는데 있죠. 여기도 다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슬리퍼 신고 슬세권이 되는 거예요. 슬세권.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그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메리트죠. 왜냐면 그 지역에서는 그런 아파트가 없거든.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사업주가 한 명이라서 가능했던 거고 또 하나가 있냐면 대부분 우리 평호 대표님도 많이 이제 방송하시잖아요. 사실 시행 사업하고 막 어떻게든 돈 막 더 벌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나쁜 일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맞아. 여기는 네. 상가를요 네. 분양을 안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아파트 시행 사업 이런 거 하면은 상가를 비싸게 분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네, 문제가 많이 비싸게 터지고. 분양받으신 분들 그렇죠. 속이 상하고. 맞아요. 그런데 왜 잠깐만 이거 진짜 궁금한 건데 네. 상가 비싸게 분양을 하지 않고 적절한 가격에 분양하면 완판될 텐데 왜 분양을 안 해요? 왜냐면 여기 이제 회장님을 제가 이제 한 2번 정도 제가 만나 뵀었는데 아이 높은 분들 만나고 다니.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철학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뭐냐면 강동구뿐만이 아니라 강남 4구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그러니까 완전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런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니라 조금만 뭔가 노력하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로 그란츠를 만드신 거고 아하. 그래서 이거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네. 거예요. 제가 이제 포제스 내용 제가 갑자기 지금 포제스가 생각이 나요. 왜냐면 이제 거기도 하이엔드고 네. 여기도 하이엔드인데 네. 포제스는 일단 분양가가 1억이 넘는 엄청난 지금 1억 천. 격이잖아요. 1억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여기는 그렇게까지 분양가가 비싸지는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경우가 12,000세대가 들어오면서 네. 12억 13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21억 몇 천만 원에 막 거래가 돼요. 그렇죠. 전용 84의 경우가 네. 사실 너무 비싸요. 그런데 이게 분양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였는데 온갖 인공호흡을 통해서 분양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완판을 시켰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친구도 가격이 뛴 거야 지금 입주권 거래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요. 아. 천호역에서 네. 이 강을 건너면 네. 이쪽에 포제스 한강이 그렇죠. 맞아요. 거기가 세대수는 작은데 네. 한강변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온갖 커뮤니티를 집어넣고 아니죠. 30평대를 40억에 분양하고 와. 한강 1억 1억 2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이건 좀 그렇다. 왜냐면 진짜 하이엔드 너무 비싸네요. 아니 진짜 하이엔드는 이런 게 하이엔드가 아니에요. 네. 하이엔드는 기본적으로 한강변에 너무 붙어 있다는 한강변에 붙어 있다고 하이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고급 시설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 헬스클럽이 들어왔다고 하이엔드가 아니에요. 네. 값어치가 있어야 하이엔드예요. 그렇죠. 거긴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제가 이 그란치를 보니까 네. 제가 뭐 포제스 한강 너무 죽인 것 같은데 네. 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그란치를 보니까 이제 그란치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가들도 있고 그렇죠. 주택들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맞아요. 입지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네. 여기 사통팔달이에요. 맞아요. 뭘 해도 편해. 이 안에서 다 그 슬리퍼를 신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잠실도 가까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로 여기서도 한강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층은 안 보이겠지만 한 어느 정도 15층? 10층? 그 올라가요. 이상부터는
한강 이렇게 다 또 조망권이 있는. 저는 그래서 저에게 이런 걸 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냐면 물론 뭐 다 좋은 아파트죠. 네. 그런데 가치가 미래에 더 올라갈 아파트 또는 내가 주거하기에 편리한 아파트가 맞아요. 좋은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맞습니다. 결국 뭐예요? 소비자가 분양을 받고 나서 뭐 10년이 지나야 겨우 내 이익 정도의 금액으로 오른다고 하면 네. 이익이 아닌 거죠. 물가 그럼요. 상승분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올림픽파크 포리온 가격이 뛴 것처럼 네. 여기도 분양가가 좀 만약에 생각보다 낮다면 네. 완판할 것이다라고 봐요. 분양가 높으면 낮으면 당연히 여기는 무조건 완판이죠. 그냥 분양가가 높다. 만약에 올림픽파크 포리온과 마찬가지로 무슨 20몇 억에 분양한다. 네. 그러면 막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네. 걱정이에요. 저는 그게 그렇게 될까 봐. 그렇지만 않다면 네. 5천만 원 선? 아, 5천 한 1, 200만 원 선 네, 평당? 네, 네. 이 정도 분양하면 강 건너에 있던 포제스 한강에 저는 안 가요. 여기 갈 이유가 없죠. 가격이 만약에 분양가가 5천만 원만 돼도 포제스의 반 가격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반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네. 그런데 더 살기 편해. 그렇지. 그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물론 뭐 분양가를 뭐 15억, 17억, 18억 막 이러면 와, 비싸다 하지만 얘가 나중에 25억, 30억 더 갈 수도 있거든. 맞아요. 오르는 폭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내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네. 거주로서의 가치도 있어야 되고 미래 가치로서의 가치도 있어야 그게 진정한 하이엔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옵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또 무상으로 그냥 제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로 모빌이라고 하는 뭐 고급 이런 부엌이 있나 봐요. 부엌. 가구. 네, 부엌 가구. 네. 네. 근데 이것도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랑 그다음에 거기 이제 고급 자재들. 그래서 뭐 보통 마루나 벽이나 이게 여기가 벽지가 하나도 없대요. 네, 전부 다 무슨 자재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대리석. 네, 대리석처럼. 네. 대리석 같은 그 판이 있어요. 네. 이게 되게 고급 판이에요.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 집에 그걸 한다고요? 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자재야. 아. 이 자재가 있으니까 벽지가 필요 없고 그렇죠. 또 한 통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미술관에 온 것 같은 네. 벽도 그렇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또 포베이니까. 근데 컴퓨터도 잘 그거는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설계를 뭐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거 시공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아마 꼼꼼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여기 대림건설에서 짓고 있는데 대림건설의 그 하이엔드가 뭐냐면 그 아크로예요. 맞아요. 그 전에 이편한 세상이었고 그렇죠. 아크로인데 이제 왜 여기를 아크로라고 안 했느냐? 네. 좀 뭔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네. 그란츠 리버파크라고 하는 브랜드 네이밍이 생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크로 아파트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다른 영역에 네. 나름대로 좋은 아파트의 브랜드가 여기 들어왔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께 제가 또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 의견만 의견이 아니니까. 네. 그 다른 건설사, 다른 시공사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정도 스펙이면 어마어마한 일반 아파트다라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일반 아파트 비교할 뻔했거든요. 그렇죠. 아, 이 일반 아파트랑 완전 다르죠, 여기는. 그래서 좀 그런 게 장점인데 네. 저는 또 한 가지 기분 나쁜 거. 네. 너무 좋은 아파트들만 계속 공급이 되면 네. 너무 고가로 자꾸 비싸지잖아. 그렇죠.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이 지역에서는 아무튼 저게 최고다.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란츠 리버파크를 제가 분석을 좀 해보면서 아, 이런 아파트는 두 번 다시 한국에 나타나기 쉽지 않겠다. 그 정도로. 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게 기부 체납해서 지하철역이랑 연결하고 주민센터 드리고 그다음에 상가분양 하나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이거 일반 조합원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죠. 아니 저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과 의견이 살짝 다른 게 아, 그래요? 앞으로 이런 아파트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잖아. 네. 저는 앞으로 저런 아파트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가격은 저보다 훨씬 비쌀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저게 좋은 거지. 그렇죠. 아, 그렇죠.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올 수 있지. 그렇게 하려면은 따라하니까 다 따라해요. 가격이 훨씬 비싸지죠. 효용호 TV가 요즘에 부동산 얘기 뭐 아주 정말 진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여기저기 효용호 TV를 따라하는 채널들이 많아요.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아파트가 만약 히트를 쳤다. 네. 다 따라해. 저런 아파트 그러겠네. 앞으로 많이 나올 테지만 네. 저게 아마 기준점으로 분양가 또 더 많이 오를 거야 그것들은. 그러면 예. 그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요즘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는 분들, 특히 실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네. 강동구 내에서는 저 아파트가 굉장한 이슈로 그렇죠. 가능성이 그게 높다. 굳이 강동구가 아니라
강남이나 서초에 이 아파트가 들어섰어도 아마 굉장한 이슈가 됐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자체는 뭐 저는 그 굉장히 높았어요. 엘리트에 살던 분들이 저기 이사 갈 것 같아요. 아, 잠실 엘리트에 있는 분들이 네. 아, 이제 최고급의 아파트를 한번 살아보자. 아, 단점이라면 단점을 굳이 좀 꼽아보자라면은 초품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가 막 5분 거리 안에 있고 이렇진 않아요. 그래도 한 10분이나 한 12, 3, 4분은 걸어가야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는. 그래서 뭐 이런 편의시설이나 지하철역이나 입지역 이런 건 너무 좋지만 어떤 학교 접근성은 그냥 한 중간 정도. 네. 뭐 학교 접근성 보자면 뭐 중간 정도겠지만 다른 편의 시설을 보자면 아, 그렇죠. 그렇게 나쁜 아파트가 아니다. 맞아요. 지금 강동구가 사실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천지개벽을 함에 있어서도 가격, 분양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너무 그렇게 막 그 최고 가격만 맨날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시 네. 저 이 그란츠 지금 뭐 저희가 좋다고 말은 했는데 이거 분양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 보신다면 분양가를 그래도 좀 최대한 좀 낮춰서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죠. 좀 리저너블하게. 예. 그래서 요거를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뭔가 또 좀 이익이 더 날 수 그렇죠. 있고 주변 시세보다 많이 좀 저렴하게. 그러니까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게 많이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에 맞춰서 똑같이 분양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그 분양하는 분들이 꼭 최고가 분양하는 거에 거기에 맞춰서 분양하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저 아파트 중서민 또 중산층 이상들도 내 아파트 내 집을 갖고 싶을 때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은 분들은 네. 그나마 시세 차익을 좀 보면서 저렴하게 분양받고 싶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제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면 이것들이 건방 져가지고 막 30억씩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아유, 30억은 좀 너무 세죠. 아니 포제상관 그 40억에 하는 거 보는 몰라요? 이 제정신이야? 내가 열받은 게 얘기할까요?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면 열받아 나는. 왜냐면 네. 원래 거기가 네. 좁은 평수, 작은 평수로 여러 채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 그렇죠. 거기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풀어줬잖아요. 네,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거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를 확 올리는 고급 주거로 바꿔버린 거죠. 세대수는 적고 그렇죠. 서울시 주택 부족하다면서 왜 그렇게 인허가를 내주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었는데 네. 마치 이렇게 저 그란츠처럼 정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저런 아파트가 그렇죠. 잘 지어진다면 네.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생각이 뚜렷해요 그 부분에 아, 대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포제상강 제가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네, 네.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저 방음막 있지 않습니까? 네. 강변도로. 네. 방음막 치고 올라가면 그 4층, 5층은 한강 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이죠. 그런 데는. 거기 30억 주고 40억 주고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저기 들어가겠어요? 여기 들어가죠, 무조건. 그럼요. 아 갑자기 제가 화가 나서 아, 예. 그 포제상강 관계자들이 보신다면 네. 이해하지 말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성해야 될 뿐이에요. 아, 네. 아무리 대한민국 집값이 그렇게 뛴다 하더라도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표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인간 빅데이터이신 우리 표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이 변화하는 강동구, 그래서 기대가 되는 강동구에 분양을 하는 아주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표영호 대표님 한번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내 집 갖는 것이 뭐 소원인 분도 있고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그럼. 그런데 요즘 분양가도 비싸고 기존 주택도 비싸서 제가 그게 사실은 좀 너무나 애가 타고 안타까운데 좋은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 것은 적절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분양받거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 그렇죠. 그 주거의 가치, 미래의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네. 주거의 행복도 누리고 미래를 약간 보장받는 느낌도 있는 그런 부동산, 그런 아파트를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꼭 강동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아파트들이 있고 아닌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옥석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